안녕하세요. 정중한 시선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형제가 서로에게 믿고 맡긴 재산이 오히려 소송이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사례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자녀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거나 예금을 맡기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이게 과연 정말 안전한 선택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많은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걸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혹시 모를 채무, 파산 등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정리하기 위해, 겉으로 보면 모두 가족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택입니다. 어차피 내 자식이니까, 어머니가 해준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족끼리 서류상만 바꿔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법은 마음이 아니라 서류와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2세 김모 씨. 10여 년 전 어렵게 모은 돈에 대출까지 보태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본인 이름이 아닌 딸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죠. 그땐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세금 줄이고 딸한테도 도움되고 가족이니까 문제 없겠지. 하지만 몇 년 뒤 딸이 결혼하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의 반은 제 몫이니까요. 팔고 나눠요. 딸의 주장에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엄마 돈으로 산 집이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송까지 갔고 재판부는 등기상 소유자는 딸이라는 이유로 재산의 절반을 딸 소유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자신의 피땀 어린 재산 중 절반을 법적으로 딸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등록하면 실제 관리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명의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특히 부동산은 명의자가 소유자라는 원칙이 매우 강하게 적용됩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돈이나 재산을 넘겨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산에 사는 59세 박모 씨. 2년 전 아들이 취업을 앞두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자 전세 자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때 전세 계약은 아들 명의로 체결했습니다. 어차피 내 돈인데 그냥 애 이름으로 해주자는 생각이었죠. 누가 봐도 부모의 지원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들이 전세 보증금을 가진 셈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국세청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증여세 1,800만 원 납부하세요. 박 씨는 깜짝 놀라 문의했지만 세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5천만 원 넘는 재산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건 증여로 간주됩니다. 실질이 아니라 형식만으로 판단한 겁니다. 박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쓴 건데 왜 증여냐고 항변했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신고가 없었다면 증여로 본다. 결국 그는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해뒀는데 자녀가 사업 실패,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지게 됐다면 그 자녀 명의의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비록 그 돈이 전부 부모의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상황도 일어날까요? 현장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례를 보시죠. 대전에 사는 61세 이모 씨는 퇴직 후 모은 자금으로 상가주택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자녀가 사업을 준비 중이었기에 응원의 의미로 아들 명의로 등기를 했죠. 그런데 불행히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며 카드빚과 대출금이 1억 원 넘게 쌓이게 됐습니다. 며칠 뒤 날아온 한 통의 등기 우편, 상가주택 압류 통지서. 이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그건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명의자는 아들, 관리도 아들이 해왔고 실질적 소유권 주장은 증명되지 않는다. 결국 그 상가주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이 씨는 노후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사례들 어떠셨나요? 세금 폭탄, 소송, 압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이니까 문제없겠지라는 믿음에서 시작됐다는 점. 하지만 그 믿음은 법과 현실 앞에서는 때때로 너무나도 위험한 착각이 됩니다. 마음이 아니라 서류로 판단하는 법, 그리고 실질보다 형식을 따지는 세무 기준. 이런 현실 앞에서는 가족 간에도 명확한 계약과 법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녀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거나 이전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 번째, 증여세 신고 반드시 확인하기.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 재산을 이전할 땐 반드시 증여세 신고 여부와 금액 기준을 점검하세요. 두 번째, 계약서 작성과 명예 등록 전 서면 합의. 가족 간이라도 명확한 소유권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재정 상태 반드시 점검. 혹시라도 자녀가 채무자이거나 신용불량자라면 명예 등록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대비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자녀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으신가요? 그 선택이 나중에 가족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정중한 시선이 함께 듣고 대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 정중한 시선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